민수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흩뿌리듯 내리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 소리가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불안이 겹겹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고정돼 있었습니다. 의사가 오전 회진에서 더 이상 수술을 미루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을 때부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럼에도 민수는 자신이 아니라 과연 가족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병실로 들어와 형식적인 안부를 물었습니다. 민수는 수술비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들의 표정은 곧 굳어졌습니다. 준호는 생활이 빠듯하다며 시선을 피했고 수지는 냉정하게 병원비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대화는 오래가지 못했고 그들은 핑계를 대며 병실을 떠나갔습니다. 남겨진 것은 침묵과 링거의 똑딱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간호사는 병실을 정리하며 보호자가 병원비를 내셔야 수술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섞여 있었지만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다는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더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는 이미 2번이나 미납 고지서가 꽂혀 있었고 날짜는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바라보며 손가락을 움켜쥐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실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환자가 아내와 아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음식을 나누고 있었고 작은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는 그 따뜻한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에게는 그토록 당연해 보이는 가족의 정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내 창문 밖 어둠 속으로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손녀 은지는 부모 몰래 찾아와 병실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사탕 하나를 꺼내 건네며 할아버지를 향해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순간 눈가가 젖었지만 그 웃음 덕분에 잠시 숨결이 따뜻해졌습니다. 은지는 부모가 자신을 데리러 올까봐 금세 사라졌고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민수는 작게 속삭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아직 괜찮다. 창밖에 비가 더 거세게 내리자 병실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생활고 때문인지 아니면 가족의 마음이 멀어진 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 자신의 삶이 어느 갈림길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링거줄을 따라 올라가며 흐릿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말하지 못한 수많은 생각들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행사 브로셔와 항공권 예약 내역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항공권 결제를 확인했고 수지는 호텔 예약 확인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버지의 병세를 걱정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들뜬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으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드디어 해외로 떠난다는 말을 자랑하듯 적었습니다. 친구들의 답장은 곧바로 도착했고 부럽다, 즐겁게 다녀와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은지는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부모의 대화를 지켜보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병실에서 홀로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은지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아이의 표정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은지에게 다가가 부모 말을 함부로 다른 곳에 옮기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수지는 옷장을 열어 여행 가방에 옷과 신발을 하나씩 챙겨 넣었습니다. 준호는 여권을 확인하며 여행 경비를 계산했고 두 사람의 대화는 오직 즐길 계획뿐이었습니다. 은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작게 울음을 삼켰습니다. 부모가 떠나려는 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어린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거실에는 여행 준비로 가득한 활기가 돌았지만 그 속에 할아버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여행용 캐리어 2개가 현관 앞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손잡이에는 출국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두 사람은 떠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은지는 마지막까지 부모를 바라보다 결국 방 안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병실에 드리워진 외로움과 이 집안의 무심한 공기가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떠나는 발걸음은 가볍지만 남겨진 이는 점점 더 무거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민수의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간호사가 회진을 돌며 가족분은 안 오시나요? 라고 묻자 민수는 애써 미소만 지었습니다. 병실 한쪽에는 같은 병을 앓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의 가족은 매일 찾아와 음식을 챙기고 따뜻한 손길을 보냈습니다. 그 따뜻한 풍경은 민수의 눈에 더욱 선명하게 들어왔고 가슴 속 외로움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회색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서 민수의 시선은 한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미납 고지서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글씨로 인쇄된 미납 도장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습니다. 의사는 보호자를 불러야 한다며 다시 연락을 요구했지만 준호와 수진의 번호는 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답답한 숨을 내쉬며 손등에 꽂힌 링거줄을 천천히 쳐다보았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이제는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체념이 번져갔습니다. 병실 문을 지나던 직원 2명이 조심스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 환자 아들은 해외로 나갔다던데요. 이런 상황에 여행이라니. 그들의 작은 목소리는 민수의 귀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가슴속 깊이 상처가 새겨진 듯 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하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침묵 속에서 자신이 왜 이토록 홀로 남겨졌는지 곱씹었습니다. 가난 때문인지 아니면 진정한 무관심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신이 시험대 위에 놓인 듯한 기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은 더 적막해졌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가족이 돌아가고 불이 꺼진 뒤에도 민수의 침대 위 형광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그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결국 이 길은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구나.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 묘한 결심이 차갑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오후 병실 문틈이 살짝 열리더니 은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부모가 없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작은 가방을 꼭 끌어안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뜻밖의 손님에 놀랐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지는 준비해온 작은 도시락을 꺼내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뚜껑을 여니 단순한 김밥과 과일 몇 조각이 있었지만 그 정성은 민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병실의 간호사들은 어린 손녀가 혼자 찾아온 것을 보고 안쓰러우면서도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수줍은 듯 말을 아꼈지만 할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이 단순히 질병 때문이 아니라 가족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손녀의 존재가 그 텅 빈 마음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병실 분위기를 밝히려 장난스럽게 종이약을 접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작은 모양 하나가 민수의 시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민수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종이약을 만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결코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 그 결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내려야 할 선택과 깊이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잠시 뒤 은지는 부모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가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수는 아쉬움 속에서도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녀를 배웅했습니다. 은지는 문 앞에서 다시 한번 손을 흔들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 공기는 전과 달리 조금은 따뜻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빛에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병실 안은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불 꺼진 천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짧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병실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안부를 물었고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이 열리자 안에는 두툼한 문서와 자산 증빙 서류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병실 불빛 아래에서 서류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거기에는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 등기와 예금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재산을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지켜왔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고, 이제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고 느꼈습니다. 민수는 숨을 고르며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유언장 초안을 꺼내 놓았습니다. 민수는 망설임 없이 상속인 칸에 손녀 은지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은 단호히 지워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도장을 준비했고 민수는 힘겹게 손을 움직여 서명을 마쳤습니다. 문틈 사이로 간호사가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환자 옆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장면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은 웅성거리며 소문을 나눴습니다. 저분이 그렇게 큰 재산이 있었다고? 라는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펜을 내려놓은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링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심은 은지에게만 남겨야 한다. 며칠 후 인천공항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면세점에서 산 쇼핑백을 들고 활짝 웃으며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은지는 부모 뒤를 따라 피곤한 표정으로 걸었지만 마음속에는 병실에 남겨둔 할아버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택시에 오른 세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고 차 안에는 여행에서 찍은 사진과 즐거웠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은지는 그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묘하게 긴장돼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의 시선은 그들에게 곧바로 향했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병실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차갑게 가라앉은 분위기에 눈이 커졌습니다.
침대 옆에는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닫고 있었고 민수는 차분한 얼굴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들며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자리를 정리하며 인사를 건네자 수진은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라는 외침이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는 차마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곧장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민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곁에는 은지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작은 손이 할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여행에서의 들뜬 기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불길한 예감만이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누군가의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준호는 재빠르게 변호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차분히 고개를 숙이며 유언장이 이미 작성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눈빛은 충격과 분노로 뒤섞였습니다. 수지는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작은 소리와 함께 초콜릿 상자가 굴러나왔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안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유언장을 정식으로 봉인했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짧고 날카로운 소리가 공기 속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호했고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다가와 아버지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라는 외침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차갑게 손을 거두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수지는 울먹이며 억울하다는 듯 변호사에게 항의했지만 법적 효력이 이미 발효됐음을 알리자 입술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서렸습니다. 민수는 손녀 은지의 손을 불러 곁에 세웠습니다. 은지는 작은 몸으로 조용히 앞으로 나왔고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순간 병실 안에 있던 간호사와 다른 환자들이 숨을 삼키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놀람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대로 무너진 듯 침대 옆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하게 웃으며 여행을 즐겼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후회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허공을 붙잡듯 허망하게 흔들렸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봉투를 닫고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민수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크지 않았지만 방 안 모든 사람의 귀에 분명히 남았습니다. 재산은 사라질 수 있어도 마음만은 진심을 따르는 이에게 남겨야 한다. 그 말은 조용했으나 누구보다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병실은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고 모두는 그 여운을 곱씹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긴 시간 끝에 민수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차가운 긴장을 풀고 서로 안도의 눈빛을 나누었고 간호사는 가족에게 안정적인 회복을 알렸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병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고 있었고 하얀 커튼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 곁에는 은지가 앉아 있었고 작은 손이 여전히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손녀의 미소를 바라보며 입가에 미약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제 그의 곁에는 탐욕과 무관심이 아닌 진심 어린 마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복 후 그는 은지와 함께 병원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준호와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공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들떠있던 웃음은 사라지고 눈앞에는 무너져버린 현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고 남은 것은 깊은 후회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돈보다 마음이 먼저다라며 이번 일을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문은 마치 교훈처럼 전해져 갔습니다. 민수는 작은 마을집으로 돌아와 소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지와 함께 아침밥을 나누고 저녁에는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은지는 할아버지 곁에서 학교 생활을 이어가며 매일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심이 있는 곳에만 내 삶을 남기겠다.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창을 물들이자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빛이 어렸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배신 끝에 남겨진 것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민수와 은지의 웃음소리는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잔잔하게 퍼져나가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막을 내렸습니다.